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드름 완치훈련입니다. 여드름은 누구나 다 아는 병이죠. 피부에는요, 이렇게 기름을 공급하는 이 샘이 있습니다. 그걸 피지선이라고 하죠. 피지가 이제 기름이고요. 피부의 기름, 피지, 그걸 분비하는 선이 샘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비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여드름은요, 이제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이제 청소년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남자한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점점 연령이 낮아져 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도 막 여드름이 생기는 애들이 있는데 여자애들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여드름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 때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요. 남학생들은 이제 중학생이 넘어서서 이제 여드름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여드름은 대개 이제 얼굴에 생기는데요. 이게 또 더 퍼진다고 하면은 이제 목에도 생기고 가슴에도 생기고 등에도 생기기도 합니다. 청소년, 즉 사춘기에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기는 이유는요. 이 남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의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기름을 더 많이 분비하게 하는 거죠. 여드름만 많은 게 아니고요. 이 사춘기 때는 얼굴에 이제 기름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남성 호르몬은요, 남자한테만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한테 주로 분비되는 거지, 여성도 여성 호르몬이 나오긴 하지만은 남성 호르몬도 또 같이 분비가 되죠. 피지선은요, 이제 피지선을 갖다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자극해서 피지, 즉 기름을 분비를 하는데요. 이 몸에는 이제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땅구멍, 그 다음에 하나가 털구멍이 있는데요. 이 피지선은 어디 있냐면은 이 털구멍의 구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도요, 털구멍을 통해서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유든지 그게 모공이 나오는 구멍을 갖다가 모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털이 나오는 구멍인데 피지선이 나오는 구멍하고 이제 같은 거죠. 거기가 막히면은 그 밑에 피지가 고이게 되겠죠. 네, 이게 보이게 되고 탈수가 되면서 뭉쳐 있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여드름인 거거든요. 이 여드름에 이제 또 세균이 작용할 때도 있어요. 그 세균 이름은 좀 의학용어로 좀 어렵긴 한데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라고 합니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이런 세균이 작용해서 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여드름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드름, 제일 이제 어떤 증상이냐? 제일 흔한 증상이 이제 면포라는 겁니다. 면포는 이제 피지가 물이 빠지고 굳어서 고인 것. 이게 이제 털구멍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가 화이트 헤드, 그러니까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두들두들하게 보이는 거죠. 이걸 화이트 헤드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구멍이 터져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굳어진 기름이 노출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기름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요, 산소 때문에 산화가 돼요. 그러면 까맣게 변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름이 까맣게 변해서 모공 쪽만 까맣게 변하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면포 중에서 블랙 헤드라 그럽니다. 네, 이렇게 여드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래서 화이트 헤드, 하얀 면포, 또 블랙 헤드, 까만 면포가 같이 보일 때가 많죠. 이렇게 면포가 있다가 거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빨개지죠. 모든 염증은 거의 다 빨개집니다. 빨개지면서 더 부풀어 오르죠. 이걸 이제 구진이라고 합니다.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농이 고입니다. 염증이 이제 진행되면은 농이 고이죠. 고름이 고이는데 그것을 농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진은 아주 작죠. 근데 농포는 그래도 꽤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포가 있다가 그 농포에서 염증 세포들이 전부 다 고름이 다 흡수가 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러면은 그냥 맑은 물이 고여 있어요. 요것을 거짓 낭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염증이 있다가, 낭종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가 빈 공간이 생기면서 물이 차 있는 것. 이걸 이제 거짓 낭종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이제 면포, 구진, 농포, 낭종.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드름의 증상인데요. 이것이 지나보면은 이제 그게 흉터로 남습니다. 또는 파인 자국으로 남거든요. 이거 흉터로 남고 파인 자국까지 남으면은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여드름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드름만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모양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얼굴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는요, 외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죠. 내 얼굴에 이런 것들이 왜 생겨? 라든지 또 실제로 남들이 놀려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많이 나와 있으면은 이 대인 관계에 자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자체가 무슨 큰 병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아니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게 더 큰 병이죠, 사실은요. 자, 여드름에 대해서 잘 아셨죠? 이제 여드름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여드름 완치 훈련은 당연히 원인을 알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인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사춘기 때 많이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뭐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6가지 이유의 첫 번째가 사실 뭐 모든 병의 원인이 다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힘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드름이 더 심해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두 번째가 예민함입니다. 예민해도 힘듦이 더 지나쳐지겠죠. 네, 힘듦이 더 지나쳐지니까 또 여드름이 악화가 됩니다. 세 번째가 비숙면입니다. 청소년들이요, 이 잠을 정말 잘 못 이뤄요. 네, 잠을 못 이루는 게 부모가 보기에도 그렇죠. 부모 보기에도 애들이 잠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물론 이제 잠만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잠이 숙면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숙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되는 만성 탈수라는 겁니다. 만성 탈수가 왜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지 금방 짐작이 되시지 않나요? 이제 피지가 모공 내에서 굳어진다고 했잖아요. 탈수가 있으면은 수분이 더 없기 때문에 더 빨리 굳어지죠. 네, 그래서 여드름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번째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요, 모공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가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은 이게 여드름이 되질 않는데요. 그걸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고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서 굳어져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죠. 모공 막기가 다섯 번째 원인입니다. 여섯 번째가요, 의외로 건드리기와 짝입니다. 그러니까 여드름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뭐 건드리기도 하고, 뭐 문지르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또 병원 가서 짜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드름을 오래 가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여드름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뭐 당연히 생각하시는 게 뭐 바르는 약, 아니면은 먹는 약, 아니면은 이제 시술, 아니면은 관리, 여드름 이제 피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술을 합니다. 가서 뭐 의사가 그걸 갖다가 치료를 해주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구를 사용해서 그걸 갖다가 따든지 이런 것들을 금방 상상하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은 효과적인 거는 맞습니다. 모든 그 약과 시술 다 효과적이죠. 그런데요,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요, 그때는 효과적인데 이게 안 끝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긴 결과를 치료하는 거죠. 여드름이라는 결과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는 이제 끝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뭐 몇 개월이면 완치가 될 여드름을 갖다가요, 몇 년을 가게 한다는 거죠. 거꾸로 치료가 병을 오래가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제 완치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가요, 여드름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사실은 저절로 낫는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남성 호르몬 계속 분비가 되고요, 몇 년 동안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많이 분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다가도 결국은 몇 개월 정도면은요, 저절로 낫는 병이 여드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을 병을 낫는 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드름 완치 훈련의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 증상 맞석입니다. 이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여드름 자체에 뭐 면포가 생기고 농포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컴플렉스가 되고 관계에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래, 나 여드름 있어.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야. 이거는 뭐 일종의 성장통이야. 내가 성인이 되는 과정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누가 놀리면은요, 뭐 그냥 그래, 나 여드름 있어. 너는 키 작잖아. 이렇게 맞장구 치면 되는 겁니다. 맞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꾸로 쭈그러들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가는 거거든요. 예, 두 번째 훈련이 뭐냐면 바로 여드름 증상 맞석입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원인 치료 훈련인데요. 원인의 이제 가장 큰 게 힘듦이라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라 그랬잖아요. 이미 이제 증상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증상 맞서기를 해야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고요. 그 외에 힘든 게 뭐겠어요? 공부가 힘들겠죠. 친구 관계가 힘듭니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부모 관계가 또 힘듦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 힘듦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제가 쉽게 하기에 제일 쉬운 방법으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이런 질문을 늘 자신한테 던지는 거거든요. 대개는 이제 부모가 대신 찾아주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질문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게끔, 부모도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라고 한번 질문해 봐라. 이렇게 자식한테 권유를 하는 거거든요. 자녀한테, 아이한테. 예, 그러면 이제 스스로 질문을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막해 해요. 사실 막막합니다. 근데 진정으로 자꾸 질문하면은 딱 자신한테 맞는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반복함으로써 쉽게 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민한 아이들은요, 예민함을 둔감하게 하는 둔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둔감 훈련은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은 일부러 그 반대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부러 늦게 가서 무안함 당하기, 일부러 욕먹기, 일부러 기다리기, 일부러 다 하지 않고 10% 덜하기, 일부러 화내기, 일부러 할 말 다 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은 거꾸로 그렇게 해보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둔감 훈련은요, 이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는 뭐 어떤 게 맞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오로지 단지 내 몸을 둔감하게 하는 훈련이고 한시적으로만 하면 됩니다. 보통은 2주 정도죠. 다섯 번째 훈련이 숙면 훈련입니다. 이 청소년들한테요, 부모님들이 잘 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일찍 자라, 이걸만 주로 가르치잖아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라. 그래서 이제 자장가가 그렇게 생겼죠. 자장가가 자장가를 불러주고 책을 읽어주든지 해서 일찍 자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걸 노력해도,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일찍 자지 않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늦게 자요. 그리고 부모가 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아침에 깨워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애처롭게 깨워주잖아요. 이게 매일 반복되잖아요. 아침에 깨워주는 건 거의 전쟁 수준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이는 그래서 숙면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바꿔보세요. 일찍 자라 그러지 말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든 통해서. 그러니까 주말에 더 자라. 이게 이제 쥐약입니다. 그러니까 주중, 주말 항상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반드시 일어나게 한다.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잖아요. 몇 시간을 잤든. 그러면은 자는 시간이 저절로 정해집니다. 일찍 자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자게 되고, 그리고 푹 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숙면 훈련이죠. 네, 기상 시간을 지키는 훈련, 이게 기상 훈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기상 훈련만 해도 숙면 훈련이 됩니다. 여섯 번째가요, 물 2리터를 마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물 2리터를 마시는 이유, 만성 탈수를 해결하는 거죠. 네. 물 대신들 많이 마십니다. 물 대신 마시는데 몸에 물을 뺏어가는 게 커피, 차, 음료입니다. 이게 물 대신이 절대 아니거든요. 물 대신으로 유일한 거는요, 탄산수, 탄산음료 아닙니다. 탄산수 아니면은 숭늉을 아주 묽게 끓인 것. 누룽지차가 아닙니다. 이 정도가 이제 물 대신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음료입니다.
네, 음료는 내 몸에서 물을 뺏어가죠. 그래서요, 물 2리터를 추가로 마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음료하고는 관계없이 추가로 마시는 건데 제일 안 마셔버릇했으면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냥 음식이 됐든 음료가 됐든 함께 마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은요, 바로 이어서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또는 음식을 먹으면서 물 한 잔씩 마시는 거거든요. 이러면 굉장히 물 마시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물 2리터 마시면은 대부분의 만성 탈수는 해결이 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훈련이 남았습니다. 네, 순서를 좀 바꿔서요. 여드름 건드리지 않기입니다. 짜지 않기, 건드리지 않기. 이 여드름이 있는 아이들은요,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됐나 하고 건드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계속 얼굴을 봅니다. 그거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보지도 말고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세안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냥 보통 하는 세안 있잖아요. 요 정도만 얼굴에다 건드리라는 거죠. 그냥 내비로 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심하기도 하고 그래요. 완치훈련 하면서. 그런데 한 2주만 지나가 보세요. 2주만 지나면은요, 이게 저절로 낫는 것을 갖다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건드리지 않으면은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모공 막지 않기입니다. 네, 모공을 막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지가 분비되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굳어버려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모공 막기가 뭐냐면은요,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요, 이 모공을 막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로션 정도는 그렇게 안 그런데 유분크림,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게 되는 거죠. 색조 화장품, 이게 모공을 막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먼지입니다. 먼지가 이제 모공을 이제 쌓이다 보면 모공을 막잖아요. 네, 이것도 모공을 막는데요. 거꾸로 세안을 안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세안하면 먼지들이 다 씻겨 나가는데 그대로 두면은 있는 거죠. 완치훈련은요, 뭐 그렇게 금방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한 2주 지나야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요. 완치까지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물론 그동안에 계속 치료를 받았고 뭐 오래 여드름을 앓았고 이런 분들은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드름 이제 그만 문제지 하세요. 네, 자꾸 문제시해서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더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한번 완치훈련 해보세요. 의외로 빨리 완치가 됩니다.